벚꽃초 친구들 안녕하세요. 꽁지머리 김남수입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정도전과 함께 철학놀이를 하도록 해요. 정도전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성계와 함께 조선 왕조, 조선 시대를 연 조선이란 나라를 건국한 이런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럼 그 정도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 가르침을 주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뭘까?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그게 뭐냐? 바로 이 나라를 세운다는 것, 나라를 건국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이 나라라고 하는 것, 대한민국이든 다른 나라도 있죠. 이 나라하고 나는 도대체 무슨 관계인가? 그리고 또 하나, 이 나라를 이렇게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내 개인이 생활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해 봐야 돼요. 왜 그걸 고민해 봐야 되냐면은, 여러분들 나라? 그거야 이렇게 역사적으로 훌륭한 인물들이나 나라 건립하는 거 아니야? 나라는 아무나 세우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죠? 근데 철학적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도 사실은요, 나라를 항상 이게 세우고 있어요. 그 나라라는 게 영토도 가져야 되고, 국민도 있어야 되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떤 법과 제도들이 있어야 되고, 이걸만 나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게 철학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 나라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이 어떤 일을 해나간다라는 의미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컴퓨터 게임 하죠? 롤플레잉 게임이라고 해서 RPG 게임. 그러니까 RPG 게임 뭐냐면 그러니까 역할을 이제 컴퓨터 속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속에서 자기가 영토를 세울 수도 있고, 항해를 할 수도 있고, 적들과 싸울 수도 있고, 그러면서 자기의 경험치, 레벨을 올려가면서 무언가를 이렇게 건설해 나가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도 여러분들이 나라를 세우는 거랑 같아요. 같은 의미예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뭔가 이제 반장도 되고, 정교회장도 되고, 또 아니면은 나중에 커서 정치인도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세우는 활동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나라는 훌륭한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이렇게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일상생활 하나하나가 바로 나라를 세우는 일이다. 내가 곧 임금이다. 아니면 내가 나라를 이렇게 설계하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도전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해요. 자, 그럼 워크북을 보도록 할까요? 네, 2페이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008년도 2월 달에 아주 깜짝 놀랄 일이 생겼죠. 뭘까요? 네. 600년 동안 쫙 이렇게 서울 시내의 중심에서 딱 서울 시민들의 오고 가는 모든 것들을 보고 사람들로 하여금 멋있다. 자부심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남대문.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숭례문이죠. 이게 불을 타서 폭삭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죠. 흔히 이렇게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게 없어지고 나니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뭘 생각할까요? 없으니까 아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있을 때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이 그건데, 부모님들도 옆에 있을 때는 피곤하고 귀찮고 그러지만 사실 부모님들 만약에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보고 싶죠? 그러니까 평소에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철학 공부를 해갖고. 여기 숭례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숭례문이 불타고 나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 거예요. 숭례문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였는가? 그렇죠? 아무 상관 없었을까요? 안 그래요. 이 땅에 여러분들이 태어날 수 있게 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 수 있게 한 여러분들의 부모, 이 나라, 수백 년 동안 거슬러 올라간 이 나라의 상징물이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죠. 나라라는 게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렇죠?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숭례문 사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그걸 계기로 해서 사람들이 역사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되고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줬다는 것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과거를 돌아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 과거를 돌아보면 그 미래,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라는 답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중했던 게 사라져서 아쉬우니까 앞으로는 자기 주변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더 잘 챙겨야 되겠다. 그렇죠? 부모 죽은 뒤에 돌아가신 뒤에 후회하지 말고 부모님 계실 때 말 잘 들어야 되겠다. 그렇죠?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시간이 있을 때 열심히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교훈들을 줘요. 미래에 대한 교훈들.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숭례문은 우리로 하여금 과연 이 조선시대가, 그렇죠? 조선시대 500년 동안 이어진 조선시대가 대한민국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이 나라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걸 주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단순하게 조선시대 그 고리타분하고 그거 옛날 일인데, 옛날 얘기인데 알아서 뭐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조선시대를 우리가 잘 탐구해보면요, 연구해보면요, 그리고 알아보면요, 여러분들이 월드컵 때 대한민국 이렇게 열심히 응원하는 것에 그 근거, 이유, 자부심이라는 게 아무 근거 없이 막 자부심 가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슨 과거에 어떤 그 쌓여진 전통이 있어야 자부심을 갖는 건데, 그런 것을 진짜 제대로 갖출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하고는 요 조선시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사쪽을 보도록 하죠. 이 사쪽하고 이제 오쪽에 있는 문제는 이제 같은 맥락이에요, 사실은요. 뭐냐면은, 이 한 왕조가 이렇게 500년 가까이 이어져 왔는데, 이 왕조를 이렇게 좀 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그 갈등들이 나와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그 당시 우리 조선을 건국한 그 핵심 인물이 누구죠? 네. 이성계와 정도전이에요. 근데, 사실 이성계에게 이제 이성계를 부하로 두고 있는 상사가 또 있었죠. 이성계도 이제 굉장히 그 당시에 존경을 받는 이제 군인이죠. 그러니까 장군이었는데, 이 사람도 자기 상사의 명령을 거부하고 사실은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나라를. 또 하나, 정도전 같은 경우도 그 당시 이제 성리학을 같이 공부했던 정몽주 아시죠? 우리 정몽주하고 세상을 어떻게 좀 이렇게 잘 만들어 볼까 고민하다가 정몽주는 그래도 고려 왕조를 이렇게 지속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반면에 정도전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새롭게 불교가 아니라 성리학으로서, 그렇죠? 성리학으로 세상을 다시 보고 성리학에 맞춰서 나라를 다시 건국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이제 이 한반도에 살고 있던 백성들이 편안해진다. 라는 이제 결론을 내렸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죠? 네. 조선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500년 동안 쭉 유지돼 왔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럼 왜 500년만 가? 좀 더 오래 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 세상에 영원한 건 없거든요. 세상에 우리가 항상 무한히 아주 오래 갈 것처럼 보이지만은 꼭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과거서부터 인간들이 항상 떠받들어 왔던 태양 같은 경우도 한 50억 년 뒤면은 사라져요. 태양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태양계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지구는 50억 년 되기도 전에 태양이 이제 자기의 에너지를 다 이렇게 소모하면은 태양이 팽창해요. 그러면 팽창하는 태양이 지구를 집어삼키기 때문에 지구 같은 경우는 태양이 사라지기도 전에 이미 불바다가 되죠. 이제 과학자들의 이제 얘기가 한 10억 년 뒤쯤이라고 보는데, 그때 되면 지구는 사실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둘 어떻게 돼요? 그때 되면? 여러분들이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은 10억 년 뒤 되면 벌써 인간들은 우주를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그 수준이 되기 때문에 아무 걱정할 건 없습니다. 자, 아무튼 현상을 유지할 것인가? 누구죠? 네, 정몽주와 최영 장군이죠. 아니면은 이 현상을 유지한 채로 변화를 시킬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아예 새로운 게임으로, 새로운 판으로
전환시켜야 된다. 누구죠? 네, 정도전과 이성계였죠.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고민들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변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변화의 시점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갖고 정말 변화를 해야 되는데 변화를 거부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근데 변화할 때가 아닌데 변화하겠다고 막 나서는 것도 또 문제가 있고, 어떻게 되죠? 예, 주변과 그 상황을 영리하게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각자 자신들의 이제 그 기질이나 스타일에 맞춰서 답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뭐 이게 그 답에 대해서 여기 쓰는 답에 대해서 너무 이제 뭐 결국은 뭐 조선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면 이성계나 정도전이 정답이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왜? 그 정도전과 이성계가 조선을 이게 새로 만들지 않고 고려를 위해서 더 열심히 했으면은 고려도 저기 신라처럼 1000년 동안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지금까지도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생각해보고 우리가 이제 그 판단을 해야 돼요. 예, 6페이지를 보도록 하죠. 이 6페이지에는 그럼 이제 정도전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떤 그 방법을 가지고 조선을 이렇게 만들려고 했을까? 그 설계도의 핵심 이거를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해요. 정도전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의 고려시대 때 여러 모습들을 살펴보니까 이게 참 그 임금 혼자서 아니면은 그 임금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또 이렇게 그 신하들끼리 이렇게 멋대로 이렇게 그 나라를 다스려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임금과 신하가 서로 상호 견제하면서 그러면서 그 긴장 관계 속에서 나라를 다스려야지만이 이 나라가 이렇게 오래 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긴장 관계들은 이제 뭐 힘에 의한 긴장 관계지만 사실은 정도전이 생각했던 것은 어떤 힘에 의한 그 싸움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규칙을 정해놓고 법에 따라서 임금과 신하가 같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이런 그 설계도를 가졌어요. 여러분들 이제 흔히 생각하면 아니 임금은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 임금이 뭐 세상에 혼자 살 수 있습니까? 임금도 자기 말을 잘 듣는 신하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자기를 따르는 백성이 있어야지 임금이지. 자기 혼자 나 임금이야 그러면서 막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금도 무조건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그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 임금과 신하가 그 법에 의해서 서로 이제 그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라를 다스려야지만이 어떤 한 그 신하의 힘이 세서 임금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자기들 멋대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던 고려 말의 모습이나 아니면 임금이 힘이 세갖고 임금이 막 신하들을 마음대로 해갖고 그 망했던 그 역대 그 중국의 여러 왕조들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최종 결정은 사실은 거의 이제 임금이 하는데 그럼 신하들은 어떻게 임금을 견제를 할까? 어떻게 하겠어요? 가장 그 중요했던 거 하나. 그리고 그 조선시대가 이 500년 동안 유지돼서 있었던 가장 큰 비밀. 그게 뭘까요? 네. 이제 그 국제 그 유네스코 그 문화유산에도 등재되어 있는데 바로 그 왕에 대한 역사를 그러니까 이제 뭐 실록이라 그러죠, 우리는. 세종실록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역대 왕들에 대한 그 자료들을 기록으로 남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록을 남길 때 기록이 뭡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과거에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후에 평가를 받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 그 동물은 죽어서 저기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데 여러분들 죽어서 뭐 100년, 200년 동안 손가락질을 받고 싶어요? 임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기록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금은 어떻게 했어요? 그 기록을 자기에게 편하게, 자기에게 편하게 막 고쳐 쓰고 싶겠죠. 나는 훌륭한 사람이 하고. 근데 그게 허용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절대 안 됐어요. 그 임금에 대한 기록은
오직 신하들만 보게 된 거죠. 그럼 임금은 항상 긴장하게 되죠. 나중에 나 손가락질 받는 임금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자, 그런 식으로 임금과 신하는 상호 그 견제를 하면서 그런 긴장 속에서 조선 왕조가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재밌죠? 네. 자, 다음 그 8쪽을 보도록 할게요. 8쪽과 이제 그 9쪽의 얘기는 정도전이 생각했던 이러한 그 신하, 임금 혼자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하들, 이게 이제 재상 정치라고 하는데 신하들과 임금이 토론하면서 벌이는 정치,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거고, 그 9쪽의 이제 그 문제는 그 고려 시대의 문제를 일으켰던 이제 불교의 그 내용이에요. 자, 근데 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뭐 그 앞에 문제에 대해서는 그 선생님이 이제 생각했던, 선생님이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재상 그 중심 정치가 정말 제대로 이게 정착이 된다면, 근데 이게 역사에서는 이게 만약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은 그 정도전이 설계한 대로 다 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좀 이렇게 자기의 욕심을 버리고 이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다 일했으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뭐 벌써, 그렇죠? 그 전 세계의 우뚝선 그런 이제 훌륭한 나라가 됐겠죠. 물론 이제 이게 강대국 틈에서 이 작은 나라가 유지되어 오는 것도 대단하지만은 우리가 더 넓게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뭐 그렇다고 지나간 과거를 우리가 후회할까요? 아니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서로 여러분들이 나라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나라를 건립하게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그 나라는 일에 관심을 가지면은 우리나라는 아직도 안 늦었어요. 더 뻗어나가겠죠. 자, 근데 그럼 다시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고려 시대 불교가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나? 이제 요 얘기가 이제 그 정도전의 주된 관심이에요. 왜 관심이었을까? 이 불교 이 종교가 단순히 종교가 아니라 사상 체계거든요. 이 불교가 굉장히 그 포괄적이고 굉장히 자세하게 그 인간과 이 인간을 둘러싼 세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물론 사람들은 이제 불교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일부분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보고선 이제 자기 욕심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그걸 활용했기 때문에 불교가 이제 문제가 되고 정도전이 비판을 했지만은 사실 불교 자체의 그 본래의 의미는 상당히 좋은 거죠. 인간이 누구나 저마다다, 인간은 모든 사람이 다 저마다 부처가 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사실 불교의 핵심 그 주제거든요. 근데 그 당시 이제 그 불교의 문제점들은 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뭐 착한 일을 하면은 그 뭐 이렇게 윤회라 그러죠. 나중에 태어날 때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태어난다. 그리고 이제 불교에 열심히 갖다 뭐 이렇게 바치면은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태어난다. 훌륭한 사람, 아주 돈 많은 사람으로 태어난다. 재능이 있는 사람으로 태어난다. 뭐 이런 식으로 현실이 아니라 죽고 나서 다음 세상을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은 문제가 많은데 현실의 문제를 그냥 앞서서 풀려고 하지 않고 뭐 현실은 그냥 불교만 열심히 믿고 현실을 뭐 개선하려고 하지 말고 불교만 열심히 믿으면 다음에는 뭐 더 좋은 세상에 태어나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면 좀 이렇게 해결책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정도전이 비판한 거죠. 네, 10페이지를 보도록 할까요? 이 10페이지의 내용이 바로 그 정도전이 어떻게 그 불교 전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불교 전체가 아니라 불교의 내용 중에서 사람들이 아주 자기 그 입맛에 맞게 잘못 파악하고 있는, 그렇죠? 그 내용을 좀 다루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거 읽어보시고요. 불교 얘기가 맞을 수도 있고 또 정도전이 주장했던 성리학 얘기가 맞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각각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이것을 균형 있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2페이지를 보도록 할게요. 12쪽을 보면은 이제 그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이분이 우리 워싱턴 그러면 이제 그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해갖고 사실은 이제 거의 뭐 이렇게
정도전과 같은 이제 그 레벨의 사람이죠. 근데 두 분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단순하게 사람을 그 착하게 살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응?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그 인정할 수 있는,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법을 가지고, 그렇죠? 법을 가지고 규칙을 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 살아야만 나라가 유지가 되고 그 평화가 유지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 이게 이제 공통점이죠. 그렇죠? 과거 이제 중국 왕조를 이렇게 최초로 통일한 그 진시 왕자가 그 법가라고 하는, 한비자의 법가라는 사상으로 중국을 통일했던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법은 오늘날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왜?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법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시간을 들여서 생각을 해서 고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법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워싱턴보다 훨씬 이전에 살았던 정도전이 벌써 그런 생각을 갖고 딱 나라를 건립했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오래 갈 수 있었던 거죠. 훌륭하신 분이죠. 네, 14쪽을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제 그 앞서 이제 다뤘던 그 불교의 여러 가지 그 문제점 중에 하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이제 종교가 어떤 의미인가, 이제 이걸 좀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그 종교가 그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종교는 사회적으로 많은 중요한 역할들을 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 때 뭔가 의지할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또 의지를 또 너무 하면은 어떻게 돼요? 좀 이렇게 휘둘리게 되죠? 몇몇 사람의 그 생각에 의해서 휘둘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뭐 나라라고 하기에는 이게 좀 오래 갈 수가 없죠. 왜냐면 그 막 이렇게 힘이 있어서 휘둘리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딱 죽어요. 아니면 뭐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뭐 이렇게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고 평안을 주고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여러분들은 종교와 함께 철학을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의지를 하든 내가 주체적으로 뭘 하든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상황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그 변화된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나라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 이게 먼 미래나 뭐 먼 과거의 훌륭한 사람에 그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해당하는 문제라는 거, 그걸 항상 명심하길 바라요. 또 하나, 여러분들의 그 아버지 세대나 여러분들의 그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사실은 이 나라를 건립하는 이런 의미들을 아주 잘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뭘까요? 네.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에 그 미국의 어느 장군이 그랬죠. 우리 대한민국은 100년 동안 아주 이 가난을 못 벗어날 것이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 10년, 20년 만에 막 열심히 일했죠. 그게 이제 그 70년대, 60년대, 70년대 그 산업화 세대라고 해요. 막 열심히 일했죠. 산업화 세대. 이분들이 지금의 여러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배만 부르면 됩니까? 그러면 행복해요? 아니죠. 정신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나라 일에 참여하고, 그렇죠? 나라가 나에게 주는 만큼 나도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어난 게 뭐예요? 그 80년대, 그 87년 그 민주화 항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은 이제 이 80년대, 90년대 초반에 있던 민주화 그 세대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여러분들의 그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그 민주화 세대고, 여러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산업화 세대고, 이 두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런 철학 공부도 하고 여유롭게 공부도 하고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나라를 건립한다는 마음으로, 내가 나라를 만든다는 마음으로 나라 일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이런 나라를 만드는데 아주 집단적으로 참여했던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 세대,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네, 수고하셨습니다.